안녕하세요. BTBS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핫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RNIP가 정말 가능성이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인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정말 조심하고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준비하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내가 진행하던 학과가 해당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빠지게 된다면 그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미 RNIP에 대해 많은 유학원과 많은 영상들 그리고 글들을 통해서 알아보셨을 텐데요. 제가 간단히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개의 대상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학생과 경력자죠. 학생으로 해당 지역의 공부를 2년간 했다면 따로 경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력자는 최근 3년 안에 RNIP에서 원하는 직업군의 경력이 1년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보면 참 쉬워 보입니다. 물론 학생으로서는 굉장히 어렵죠. RNIP가 시작된 지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미리 그 학교에 갔다는 사람들은 사실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경력자로서는 이게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한국에서 하던 일이 RNIP에서 원하는 직업군에 속해 있었다면 한국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와서 하시면 되기 때문이죠. 아주 쉽게 이 부분을 충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풀타임 정규직을 오퍼받거나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어 점수와 정착금 수준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면 아주 낮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죠. 영어 점수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최대 5.5 또는 4.5 정도만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정도의 영어 실력이 없으시다면 이민을 오셨다 하더라도 살기가 굉장히 녹록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최소한 이 정도의 노력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정착 자금입니다. 약 4천만 원 정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은 제가 생각하기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사업 이민처럼 몇십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정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4천만 원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사람들이 RNIP의 혜택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지 한번 이야기해보죠.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그러니 결정은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지난 3년 이내에 1년의 경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NOC에 관련된 직업군에 1년 경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보통 한국에서 내가 하던 일이 이곳에서도 인정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또는 캐나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RNIP를 생각하고 그 동네에서 생활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RNIP가 나온 지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실제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고 미리 갔다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해요. 학력 인증을 받아 놓은 경우, 이거는 내가 이민을 오래전에 생각해서 이게 필요하겠다 해서 미리 받아 놓은 경우죠. 이것도 빠르면 한 달, 좀 느리면 몇 달 걸린다고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받아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영어 성적이 있는 경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민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영어 성적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미리 영어 시험을 봐서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가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RNIP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갔었는데 가서 일도 하고 있고 학력 인증이나 영어 성적도 있고 근데 마침 이곳에서 RNIP가 시작한다 해서 그러면 모든 게 다 준비된 거죠. 일도 하고 있고 경력도 있고 학력 인증 영어 점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넣으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직 파일럿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현재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이 프로그램이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썬더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00명에 한해서 이 혜택을 주는데요. 미리 준비를 한 사람들, 즉 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100명밖에 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보다는 당연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럼 가장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RNIP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이제 칼리지를 입학하려고 하는 분들, RNIP를 위해서 해당 지역으로 가려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그램은 아직 파일럿입니다.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1년에서 2년 후를 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사실 어떤 프로그램도 확실한 건 없기에 RNIP를 남들보다 먼저 준비해서 차후 파일럿이 끝나고 실제 정규 프로그램이 되어 급 사람을 뽑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빨리 신청서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썬더베이 RNIP가 어제 11월 1일자로 발표되었는데요.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보다는 약간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겁니다. 이곳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답니다. 이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여주는 건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저 보이시는 100개의 레코멘데이션만 받겠다. 그리고 1년 안에 파일럿, 그러니까 1년 안 동안에 100명밖에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혜택을 바로 받아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플로이어들한테도 자, 너네들 RNIP로 사람 뽑을 수 있으니까 한번 시작해봐. 이게 바로 다음 달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조건도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인플로이어들이 자신의 시간과 돈을 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신청할 건지는 한 달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의 인플로이어들이 사람들을 구하는지. 내가 이곳을 가려고 하는데 NOC 직업군인데도 불구하고 잡이 없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조건이 잡 오퍼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추천서 이야기를 해보죠. 누가 이 추천서를 써줄까요? 바로 각 커뮤니티에서 뽑힌 사람들이 신청서를 검증하고 정말 이 사람이 이 지역에서 살 생각이 있는지 또 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일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건 서드베리 지역의 커뮤니티 셀렉션 커미티를 찾고 있다는 광고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이 신청서를 리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서비스는 언페이드라는 것입니다. 즉 볼런티어를 구한다는 것이죠. 돈도 받지 않고 정말 자신들의 동네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영주권만 보고 오는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써줄지 의문입니다. 정말 자신의 커뮤니티에 오래 살고 하나의 구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영주권을 얻고 싶고 이 지역에서 살 생각이 있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저라면 저는 집을 바로 살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이 사람 정말 이곳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구성으로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뭐 만들 필요도 없이 내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추천서를 써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 분들이 영주권이 목적인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렇게 외곽 지역에 사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없겠는가? 저는 토론토 GTA 지역인 밀튼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가더라도 좀 더 큰 집, 좀 야드도 넓고 하는 그런 곳을 가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주위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살고 싶은 지역의 마지노선은 밀튼이라고 많이 말들 하십니다. 왜냐면 시티까지 가는데 1시간밖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11만 명밖에 안 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있을 게 다 있고 또 다른 지역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이죠. RNIP 지역은 아시다시피 시티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약 3년 이상을 있을 자신이 있을지 스스로에게 일단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신이 불행하면 영주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그램은 아직 파일럿 과정입니다. 그 누구도 개런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이 프로그램을 내가 생각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이걸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만 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 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갑자기 사라졌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스스로가 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RNIP 좋다. 이곳에 내가 가야지 라고 하셨더라도 언제나 플랜 B를 만들어 놓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칼리지 전공을 정할 때에도 다른 지역으로 가도 가능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AIPP에서도 연결될 수 있고 Federal Skilled Worker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메이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언제나 명심하셔야 될 거는 행동하실 때 이면에 관련돼서는 꼭 플랜 B가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RNIP가 정말 가능성이 높은 이민 프로그램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민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운이 7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준비한 사람이 준비를 덜한 사람보다는 기회가 많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민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전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